운동이라든지 그 사회 비판 이런 것들의 사상이 매우 크게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19세기 중반. 그래서 그 시절에 나타났던 그런 세계관이고, 주제는 특별히 어떤 계급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까지는 귀족을 귀족이나 영웅, 그리고 유명인, 그리고 종교, 그게 주제로 거의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주의에서는 거의 그냥 이름 없는 사람, 그런 대상에 '왜 이걸 그렸을까?'라고 항상 의문을 갖는 거죠. 사실주의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살롱에서 그 금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이었고요. 어 힘든 여정을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막시즘 사회주의가 사실주의를 갖다가 썼죠. 그게 사실주의로 해명하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 사실주의를 데려다가 자기네 세계관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사실주의는 그 예술사에 공헌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나오게끔 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맞아 하는 그런 어 세계관을 처음 던진 그런 사실주의로부터 인상주의가 파생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의 모더니즘, 현대, 현대는 계속 사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왔죠. 문학에는 크게 작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주의는 그 작가가 생각하는 그대로 사회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어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오르낭백작의 매장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7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살롱에 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이없어 했죠. 왜냐하면은 그 오르락 백작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이 그 쿠르베 고향의 그냥 어떤 백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 뭐 슬픈 표정이나 아니면 전혀 무덤덤한 표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지, 누가 특별히 과장되게 주인공인 것도 없고 누가 주인공인지조차도 모르고 이름 없는 이 사람을 왜 여기다 그렸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이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명인을 가지고 대작을 그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서부터 그 파란을 일으켰던 사실주의라는 그 언어를 나오게 한 사람이 쿠르베거든요. 그래서 쿠르베가 사실주의의 대표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좀 전에 백작의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그림이 그 당시에 다른 그림인지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오르가즈 백작의 매장이라는 가장 유명한 그 매장의 그림 중에서 역사에 인제 획을 그은 그림이잖아요, 엘 그레코의. 인제 마니엘리즘의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오르가즈 백작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캐토릭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을 해서 거의 그 성인의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대단한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가상의 천국을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림이 그랬다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그리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엘그레코는 그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은 정말 사실인 거죠. 보이는 대로 사실. 과장된 사실. 작가의 의도된 사실. 네. 그래서 그전까지는 작가가 의도하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자, 그러면 그 철학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사실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 종교 그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사실은 다른 거죠. 유신론자가 생각하는 사실은 신이 있는 세계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 신이 주인공인 거죠. 그리고 무신론자가 보는 사실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사실이죠. 눈에 보여지는 물질, 팩트. 그래서 그 물질의 주인인 왕이나 아니면 귀족, 대단한 부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겠죠. 자, 이해가 되죠? 자, 유신론자가 볼 때는 가장 사실은 신의 존재가 사실이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무신론자의 그 사실은 물질적인 게 보여지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가장 최고는 왕이나 귀족이나 유명인. 그래서 그런 사람만 지금까지 그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주의에서의 사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냥 사람이 사실인 거죠. 우리가 어 귀족이나 왕을 매일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냥 사람이 가장 사실이죠. 그게 쿠르베의 주장이에요. 뭔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또 대표적인 그림이 제목부터가 남다르죠.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예요." 이게 제목이 너무 일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제를 다루는 거는 그냥 진짜 사람의 삶은 일상이고 그냥 사람의 삶은 특별하지가 않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인데 여기서 배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술 도구를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화가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밖에서 그리면 모자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모자를 벗고 이렇게 말하는 앞에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 뒤에는 하인이죠. 귀족의 하인.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블리아즈라는 어 크루베의 후원자였어요. 이 블리아즈라는 귀족이 이 크루베를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 귀족이 크루베를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루베는 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 말이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 크루베는 부자가 아닌 그냥 아직 유명하지 않은 화가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귀족이죠. 그런데 이 귀족이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자세고요. 그 뒤에 하인은 거의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크루베는 고개를 쳐들고 있죠. 그러니까 어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더 잘난 거예요. 저 사람은 귀족이고 돈이 많지만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고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림이지만 이 작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사실이야. 블리아스는 나를 존경해 저 사람은.' 그런 사실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표현에 있어서 사실주의. 정말 사진을 찍은 듯한 그림이죠. 그다음에 어 이 돌 깨는 사람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여기에서 보면은 힘없는 노인이 돌을 깨고 있고요. 그리고 힘없는 어린아이가 돌을 들고 있어요. 자, 사회에서 가장 약자는 힘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힘없는 사람은 결국 노인과 예전에는 더더군다나
그 어떤 헬스적인 것에 자산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은 노인과 어린아이는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힘겹게 어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노동이 돌을 깨서 돌을 옮기고 돌을 운반하고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추악한 면이죠. 누구도 알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민중 운동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어 사회주의가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회가 아주 안 좋고 그 민중은 살기가 힘들고 그 당시에 나폴레옹 3 세가 다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던 시기라 그 나폴레옹 3 세에 대한 반정부 운동 이런 것들을 쿠르베가 한 거죠. 그래서 이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그 혁명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롱에 이것을 냈을 때 사람들에게 "망각하지 마. 지금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왜 화려하게 살아?" 이렇게 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림이었죠. 3등 열차. 그 열차를 타도 귀족이 타는 1등 칸이 있고 어 귀족은 아니지만 부르주아가 타는 칸이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등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등 칸은 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3등 칸 이런 거 그린 거 이게 이 사람의 엄청난 그 혁명적인 반정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 유명한 사실주의의 리얼리즘의 대표 화가로 만든 그림이거든요. 화가의 아뜰리에라는 이 그림을 그 당시에 만국 박람회가 열렸던 그 시기에 이 그림을 출품했어요. 근데 출품을 했는데 당연히 인제 이 그림이 그 잘렸죠. 그랬는데 이 쿠르베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제 전시가 되는 그 앞에 허름한 그런 어떤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실주의 작품의 전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썼어요.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사실주의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리얼리즘이라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간판을 하고 자기 작품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반대하는 파와 추종하는 파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 이름 없는 무명의 인상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들은 이 사람의 그 말을 수긍하게 됐죠. 기존의 그 낭만주의나 신고전주의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제 또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세계관을 다 보였어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화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은 뒤에 있어요. 누드 모델은 등을 지고 있죠. 자 여기서 무엇을 암시하냐면 그 당시에 낭만주의에서 가장 앵그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린 그림이 누드였죠. 귀족들이 자기의 그 살롱이나 집에 여자의 누드를 화려하게 많이 그려 놨죠. 그거에 대한 반감이에요. 그리고 여신처럼 아름답게 그 누드를 그렸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이에요. 이 여자 모델은 아름답게 그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린 거죠. 배가 나온 거며 살이 약간 울룩불룩한 거. 그러니까 여자의 누드를 여신처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뒤돌아 했죠. 거기서 말하는 거는 "니네들이 지금 여자의 누드 그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낭만주의에 대한 반격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반을 딱 나눠서 오른쪽과 왼쪽이 확연하게 달라요. 자, 오른쪽을 보면 거기는 부르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후원했던 사람이 블리아즈가 있죠. 그 블리아즈가 거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 블리아즈 여기서 보면은 블리아즈는 어 오른쪽에서 그 수염이 길게 그 누드 옆에 있는 남자 있죠. 옆모습으로 서 있는 남자. 그 사람이 블리아즈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이제 보들레르 시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들레르도 인제 그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들레르를 여기다 그렸고요. 이쪽에는 인제 그 귀족이나 유명인을 그렸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그냥 이름 없는 어 일반인을 그린 거예요. 바닥에 그냥 앉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같은 벗은 남자가 있죠, 왼쪽 그림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지금 이 현 시대가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핍박받는 민중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알리고자 그런 표현을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가운데 이 사람이 결국 그린 거는 자연이잖아요. 귀족도 아니고 누드도 아니고 민중도 아니고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가장 정확한 거는 자연의 이치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도 자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그 법칙은 정말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자연은 가장 진실되고 그 자연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의 이치가 가장 정확한 이치라는 것을 어 얘기한 거라는 그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사실주의에 대한 사실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철학적인 사실주의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화가가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그 당시에 맞아. 여기 왼쪽에 그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그림이 잘렸어요. 이 그림이 좀 잘린 건데 여기 그 잘린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나폴레옹 3 세가 바보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3 세에 대한 무정부 운동을 계속했는데 어 무슨 민중 쿠데타가 일어났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광장에 있는 나폴레옹 1 세의 동상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국가로부터 어 이제 잡히게 됐죠. 그래서 스위스로 망명을 갔는데 스위스에서 도망 다니면서 살다가 어 50 대에 객사했어요. 너무 불쌍하죠. 네. 그래서 쿠르베의 인생은 굉장히 음 슬픈 그런 마감을 한 그런 화가인데 이 사람은 끝없이 자기의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렸고 "살아있는 예술은 진실을 밝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의 구조나 아픔을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다가 가게 됐고 사실주의를 획을 긋고 가게 됐죠. 네. 오늘 사실주의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주의에서 주는 또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도 이번에 그 사실주의를 다시 찾아보면서 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진실에 대한 거에 대해서 피력한 게 있는데 "우리는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그려라. 과장되게 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그림이다." 뭐 이런 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업적은 결국에는 지금은 많이 남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그 보들레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밀 졸라라는 그 소설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언급한 것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보들레르 악의 꽃이라는 시를 치 살짝 읽었었는데 그 보들레르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 사실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거 그리고 책을 통한 다른 사람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는 그 양식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나에게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 누스킨에서도 내가 정말 뭔가 하고 경험해서 쌓여진 어떤 노하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도한 자가 결국에는 제일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직접 경험한 거는 나한테 자산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책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습득해서 내가 100 개의 경험을 하면 100 개의 자산인데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 책을 통해서 읽어 버리면 100 개는 책을 통해서 습득을 한 다음에 200 개가 되죠. 그래서 그 지혜를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계사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히스토리라는 그 말의 어원은 히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 플러스 스토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히라는 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의 스토리. 그게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스토리 나의 어떤 라이프 히스토리를 누가 얼마나 만들었냐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제 뭐 저희 효림 사장님이랑 우리 스태프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 얘기가 뭐 김주희 사장님한테도 한 얘기가 내가 이 뉴스킨을 하려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 있죠. 그 경험들이 쌓여져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제가 하나도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의 그 이야기가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가. 그게 나한테는 자산인 거죠. 그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죠. 저도 뭐 화장품 할인 코너에 가서 쫓겨난 거, 뭐 사우나에 가서 쫓겨난 거 이런 것들 밖에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성공했으면 정말 해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고 내가 잘못됐던 그런 경험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이름의 어떤 책을 만들었다면 그 챕터 안에 우리가 누스키는 시작했을 때 새로운 나의 인생 챕터가 5 장 뭐 4 장까지 살았으면 5 장하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인제 5 장에서 새로운 리얼리티한 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쌓여져야 여러분들은 완성도가 높은 그 보스가 되는 거죠, 보스가.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책에 보면.
그 책 있잖아요. "임자 해 봤어?" 뭐 이거 있잖아요. 저 그거 봤거든요. 정종 회장님의 자서전 제목이 "림자 해 봤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를 많이 만드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정말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죠. 저도 제가 초창기 때 그 뭐 쫓겨난 스토리가 많은 게 저한테 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주의가 저희에게 주는 그 철학은 당신이 눈앞에 펼쳐진 그 진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진실되게 상대방에게 사실적으로 보였을 때 더 먹힐 때가 많죠. 꼭 우리를 포장해서 좋게만 보이는 것보다도 사실적인 그런 진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음 이 사람의 또 책에 보면은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피력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럼 나는 그리겠다." 이렇게 자기가 책을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민중밖에 없다." 그러면서 민중을 막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을 잘못 갖다 쓴 또 그 시대에 어 막스의 그 이제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이 사람의 사상을 또 갖다 쓰고 이 사람의 그림을 갖다 쓰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주의에서 말하는 그 리얼리즘, 그 리얼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그 세계관을 준 거죠. 어 지성과 그 입체감에 대해서 그 해체시킨, 무조건 포장하려는 게 지성이거든요. 근데 그 지성을 해체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해체시키는 바람에 입체가 해체되고, 그래서 인상주의가 나오면서 평면적인 그런 그 모더니즘의 추상화가 나왔다. 이 사람이 해체시켰다. 입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을 해체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쪼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는 이 과정을 즐기는 거니까 오늘도